저는 오늘 비디오와 딥러닝을 결합한 기술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많이 보시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유튜브라 넷플릭스 트래픽을 합하니까 인터넷 다운링크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비디오를 쉽게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은 이 단말이 어떠한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화질을 전송하다가 낮은 대역폭을 가질 때는 자동적으로 저화질로 전환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해지면 우리가 보는 비디오의 화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의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보면요, 기존에는 이 엠팩이나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인코딩을 하는데요. 비디오 인코딩하는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비디오를 우리가 적응형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조각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 조각 하나 안에서만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 조각이 불과 2초에서 10초 사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농구 경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요, 농구 경기 1쿼터나 2쿼터나 3쿼터나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장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중복적인 이런 비디오들이 영상이 우리 이 기존의 압축 기술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압축 기술은 이런 GOP라고 하는 작은 이 단위 2초에서 10초 단위 안에서만 압축을 하게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압축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이제 기술들이 활용하지 않는 어떤 그 기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모바일 또는 데스크탑 GPU에서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그냥 굉장히 GPU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스트리밍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비디오가 왔을 때, 저화질의 비디오가 왔을 때 그것을 단말에서 계산을 통해서 좋은 화질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딥러닝 듀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해상화 또는 슈퍼 레졸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 레졸루션 네트워크는 안 좋은 저화질의 비디오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고화질의 비디오로 업샘플링을 해주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결합하여서 저희가 비디오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적응형 스트리밍 위에 초해상화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존의 적응형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의 밴드위드 상황에 맞춰서 밴드위드가 안 좋으면 저화질로, 좋으면 고화질로 이 전송이 되는데요. 저화질로 전송될 때 저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의 GPU를 활용하여서 고화질로 복원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 뉴럴 네트워크도 같이 단말에게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특징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요,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는데요. 사용을 할 때 항상 좋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디오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화질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마다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비디오가 왔을 때 이 게임 비디오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게임 비디오에 한해서 저화질의 게임 비디오가 왔을 때 그것을 고화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보를 압축하여서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중복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압축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해본 건데요. 저희 좌측이 저희의 저희는 컨텐트 인지 신경망, 컨텐트를 알고 있는 신경망이라고 해서 컨텐트 인지 신경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 기존의 컨텐츠를 알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신경망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글씨가 이렇게 뭉개졌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렇게 글씨가 뭉개지면 굉장히 안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비디오를 전송할 것뿐만 아니라 이 신경망도 함께 전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이 이 비디오에 대해서 학습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전송할지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비디오를 전송할 것인지, 신경망을 전송할 것인지, 또 어떤 화질을 전송할 것인지를 이 결정하는 것을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강화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마다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GPU가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GPU가 굉장히 저가의 GPU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델이든 상관없이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원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적응형 스트리밍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대역폭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네트워크 자원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진 컴퓨테이션 자원에 적응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GPU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너는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복원하는데 컴퓨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사용자가 보기에 리얼타임으로 지연 없이 일어나 그 계산 과정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GPU를 가진 사람한테는 큰 네트워크를 전송해주고 작은 GPU를 가진 클라이언트한테는 작은 네트워크를 전송하여 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거 자동적으로 1초 안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전송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비디오인데요. 저희가 유튜브 비디오를 여러 가지 가져와서 실제로 돌려본 겁니다. 왼쪽의 화면은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쪽의 화면은 저희의 기술을 사용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훨씬 더 화질이 좋습니다. 이 두 비디오 전송은 저희가 네트워크 트레이스를 따가지고요. 같은 네트워크 트레이스에서 이 비디오를 스트리밍한 결과물입니다. 오른쪽이 좋은 이유는 오른쪽은 GPU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왼쪽은 그냥 있는 네트워크 자원만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디오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훨씬 기존의 전송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요새 저희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는 QOE라는 매트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Q X축이 이제 QOE 매트릭이고 Y축이 그거의 CDF입니다. 그래서 볼라라고 엠팩 표준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고요. 저희가 빨간색이 저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그 사용자의 만족도,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저희가 실제 네트워크 트레이스, 실제 26시간의 네트워크 트레이스를 가지고 돌려본 결과물입니다. 네. 예. 또한 지금까지는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화질을 똑같이 전송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같은 퀄리티를 전달하면서 같은 비디오 화질을 전달하면서 17% 대역폭을 적게 쓴 그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제너레이션의 그 데스크탑 클래스 GPU들인데요. 뭐 가격은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가격이 어떤 모델을 쓰건 그 항상 기존의 노란색보다 훨씬 더 좋은 그 화질을 보여다 주는 건데요. 빨간색이 가장 좋은 GPU에 쓸 결과고 이 파란색이 조금 로우 엔드 모델을 썼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전망은 뭐 다양한 OTT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 인터넷 비디오는 항상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있어서 저희는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훨씬 더 고화질 전달하거나 같은 화질 전달하는데 대역폭을 20% 17% 정도 더 덜 쓰거나 그래서 비용 감소 또는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관련 논문과 관련 특허인데요. 저희가 뭐 PCT 특허나 미국, 한국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원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데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뭐 OTT 사업자들 몇 분 대기업들이 다녀가셨는데 비디오를 저희가 저희 랩에서 데모 해드렸는데요.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엠팩의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인 dash.js를 저희가 고쳐서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플레이어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또 이 듀얼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하는 부분과 서버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새로운 비디오가 왔을 때 비디오를 트레이닝하는 부분 이렇게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비디오를 전송하고 있고요, 전송받고 있고요. 가끔가다 이 뉴럴 네트워크도 전송받습니다. 근데 저화질의 비디오가 왔을 때 이 플레이백 버퍼에서 꺼내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또 고화질을 다시 저 클라이언트 플레이백 버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구현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재 사업화 추진 현황은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데스크탑 클래스 GPU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하는 대시 기반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구현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컴퓨테이션 파워가 약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고 일부 결과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VOD에 한정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현재 그 라이브 비디오에 적용하는 뭐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라이브 기술 또는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유튜브에도 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비디오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대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